근본경전연구의 학술심의나 2년차 주제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깨달음일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라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세 번째 주제, 깨달음의 산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겨났을까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깨달음의 산물, 열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그렇다면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난 열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뒤따라서 이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오직 내 삶을 향상하는 바른 방향입니다. 이런 공감 가지고 가자는 건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생겨났다라는 이 열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죠? 네. 무언지 우리가 명확히 아는 가운데에 정말로 그러한 열반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생겨났으니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진 그 길을 뒤따름으로써 바로 그 열반으로 접근하는, 그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하겠죠. 자, 지난번에 공부하기를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로부터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 본 교재입니다.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 그 중에 구차제정에서 설하는 열반의 용례하고 딴학하여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의 용례는 별도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별개의 자료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열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든가 가래의 부숨이 열반이다, 또는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열반이다 라는 등으로 열반을 직접 정의하는 경전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따낙하여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 중에 남아있는 한 가지, 구차제정에서 설하는 열반의 용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있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맨 뒤로 가시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펴시면 오, 스스로 보여지는 것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저기 구차제정이라는 곳을 아시지요? 네. 두장 앞으로 스스로 보여주는 거. 구차제정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무소유처, 비상미비상처, 상수멸. 그리고 상수멸. 9단계로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8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라는 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삼매이지요. 그러나 깨달음의 길로서 알려지는 삼매는
단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삼매에 들었다. 삼매가 심화된다. 요것만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삼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삼매를 토대로 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부처님은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 삼매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 또는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 이런 부분을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팔정도가 정의하는 바른 삼매는 어떻게 되나요? 9가지요. 아니죠.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초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짠디거부님 말씀하시는 필수품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삼매 가운데의 깨달음의 토대가 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특별한 삼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 지분을 필수품으로 하는 필수품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매가 바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다.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바른 삼매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라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죠. 이 바른 삼매가 생겨나는 과정 이렇게 볼 때 필수품을 가진 삼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생겨나는데 생겨난 삼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경전은 분명히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가지 선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의 과정에서 볼 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토대가 사실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한 거죠. 짠디버부님 기억하시나요? 그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뭐죠? 제4선. 버림. 평정이죠. 평정이라고 하는 우페까 이것이 제4선의 평정. 색계에서의 평정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다양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평정, 다양성의 평정이 이루어져. 그런가 하면 공부변처부터 이어지는 삼매의 평정은 뭐라고 해요? 비상비비상처까지 무색계의 평정은 단일성의 평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른 삼매가 초선부터 제4선까지 4선, 4개의 선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4선이라는 것이 우페까 평정이라는 그 대표 개념 가운데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그 영역을 색계의 영역이다. 그런가 하면 제4선이 가지는 평정 중에 이러한 색계의 다양함을 극복한 넘어서는 것으로의 무색계 4단계 이것이 단일함의 평정이다라고 말해지는 것은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제4선이라고 하는 이 평정하고 전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제4선이라는 토대 자체를 좀 더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팔정도가 정의하는 4선
바른 산매, 초선, 주의선, 제3선, 제4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4선의 개념 안에 이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의 단일함의 평정으로 대표되는 더 높은 산매가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를 구분해서 놓으면 이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러니까 8단계의 산매로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정도가 말하는 바른 산매 4가지가 요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8가지의 산매로 세분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상태에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따지자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의 꼭대기에 있는 비상비비상처 그 상태까지를 가고서 거기서 다시 아직까지 완전히 해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삼매를 심화하는 그 힘에 의해서 상과 수가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상과 수라는 2가지 지분이 멸했다라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에 속해 있으려면 5온이 다 집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매를 닦아가다 보니까 상과 수라고 하는 2가지 온이 멸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면 5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중생으로의 조건을 거꾸로 말하면 중생으로 살기 위한 자격을 상실한 중생을 넘어선 상태가 삼매라는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상수가 멸한 상태, 상수멸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상수멸도 삼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는 거지 이게 수행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매라는 것이 특히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는 사선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평정의 다양함과 단일함에 의해서 세분화되고 그것이 또한 한 단계 그 중생의 레벨을 넘어선 여기까지를 해서 9단계의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아산과 비아산, 우아산, 아산과 이모 일단 덮어두고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것이 8정도가 정의해 주기로는 4가지 선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그 삼매의 개념을 조금 더 세분하고 확장해 보면 9단계로 제시되는 삼매, 달리 말하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9단계의 삼매, 구차재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차재정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한 바른 삼매의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열반이 무엇일까라는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보았지만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직접 정의해 주는 경전들도 보았고 아니면 가래의 부승 이탐 소멸의 열반 이렇게 한쪽 용례로도 보았고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보고 가자 하는 것으로 구차지정이 설해지는 경전 용례 가운데 열반이 또한 정의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차지정의 용례 안에 설해진 열반을 보려니까 지금 우리가 구차지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개념을 간략하게 짚어본 거예요. 말씀하셔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부차재정의 그 3개의 4단계 선정,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의 선정 이렇게
근데 4개의 무색계의 선정은 3개의 사선정의 토대 위에서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하고 그 전에 예전에 하실 때 아산 비아산 얘기하시는 거랑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보부님이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셔요. 네.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 이런 부분은 법부님이 질문 안 하셔도 될 만큼 네.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법부님께서 공부를 집중하자, 방랑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법부님처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끔씩 말씀하실 때 보면 아주 초보자만도 못한 그래 말씀 그대로 무식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 네. 얼마나 이거 그 비효율적인 공부야. 네.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건 그 부분은 지금 구차 재정하고 아산 부아산의 개념은 뭐 일단 좀 달리 네. 보자고요. 네. 그냥 한마디로만 말을 하자면 구차 재정을 토대로 무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만 이제 말하기로 할게. 나중에 관련된 동영상 보셔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달리하는 확장된 개념의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부산법회에서 이 구차 재정을 가지고 1년 넘게 금년 초에까지 구차 재정으로 그 강의를 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구차 재정에 대한 강의 내용 전체적으로 다 동영상 올려져 있고 한데 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에 구차 재정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 중에 가장 큰 개념이 뭐냐 하면 경전은 단계 지어진이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다. 그리고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해탈하자라고 말하면 해탈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래 개념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아라한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 완성되는 이게 해탈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경전은 해탈이라는 이 완성된 개념을 그냥 완성 상태 하나로 딱 제시해주고 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구차 재정이 설해진 여러 경전들 우리가 모아놨잖아요. 그거 보면 참 중심된 가장 중심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초선을 성취하면, 사실은 표현하자면 초선은 구차 재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 상수멸 상태에서 해탈했다 이거에 비하면 초선 상태에서 해탈했다 그러면 이게 뭐 해탈한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모아서 해야 된다니까. 신청력엔 차이가 있지만 아니야. 그래서 초선에서도 해탈이란 말을 써요. 초선에서도 열반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공부 성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리가 예를 들어서 9가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아주 거친 것이 있겠지 뭐. 두 번째는 그 거친 거보다는 조금 덜 거친 것이 해결해야 될 게 있겠죠. 그거보다 조금 덜 거친 거. 이렇게 차츰차츰 좀 더 세밀한 미세해져가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면 모든 아주 가장 미세한 것까지 다 해결해버리고 해탈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초선을 성취해서 우와 좋다라고
그 삼매를 누리고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초선이라는 삼매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지만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초선이라는 이 바른 삼매를 토대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때 초선만큼의 해탈이 있는 거예요. 초선만큼의 열반이 있는 거예요. 제2선을 가면 제2선만큼의 해탈, 그만큼의 열반이 있고 이게 쭉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가면 아주 뭐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겠죠. 그러나 비상, 비비상처만큼의 그만큼의 해탈, 그만큼의 열반에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얼마는 남겨두고 그만큼 레벨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요런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경전은 이건 뭐 이제 제가 번역을 한 표현이죠.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다.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처만큼의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다. 경전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가지고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단계 지어진 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소해가면 그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과 단계 지어진 열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하면 상수멸에서 경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어떤 경전들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그 삼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부차제정을 설하는 경전의 대표적인 개념은 이렇게 나와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순다. 번뇌를 부수는 게 누진이잖아요. 누진으로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따지면 이렇게 단계 지어진 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문제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까지의 단계 지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삶의 문제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이미 없어진 거죠. 이게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를 성취에 머문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를 토대로 그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소되었을 때 탐과 무명이 그만큼 제한적이지만 해결되었을 때 요 상태가 곧 그만큼의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거든요. 그리고 상수멸에 가면 비로소 거기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상수멸의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쉈다라는 요 얘기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렇죠. 누진통의 완성이죠. 완전히 해소해서 그때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탈,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예, 그러니까 사마타의 완성, 윗바사나의 완성에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요런 개념을 구차재정의 공부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구차재정 법배를 통해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단계 지어졌다라는 개념. 거기에 의해서 단계 지어진 해탈과 열반이 정의되고 있다. 요거고 그 가운데에 또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렇게 단계 지어진 만큼 삶의 문제가 해소된 단계 지어진 만큼의 해탈 열반이 초선 이전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출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긴 했는데 가장 투박한 토대지. 이러한 투박하더라도 초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야
그 위에서 그만큼의 단계 지어진 성과를 내는 거지. 그 토대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해가지고 해탈한다? 이런 개념은 부처님 가르침에는 없다고. 그래서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 라는 개념은 부처님한테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요런 개념, 단계 지어진 영역, 욕계는 단계 지어진 영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 거고, 색계 무색계라는 8단계의 단계 지어진 토대가 있고, 거기서 단계 지어진 해탈 열반이 있고, 상수멸이라고 하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토대가 삼매의 완성 자리로 제시되면서 거기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탈 열반이 형취된다. 요 개념, 예,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면 마른 위파사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른 위빠사나라는 말은 경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지 않고 위파사나만으로 해탈을 이루는. 글쎄 뭐 그게 뭐 무슨 말이다라고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른 위빠사나 순수 위빠사나 이런 말 자체가 경전에 없어. 불가능하다. 아, 이건 뭐 경전에 없어. 그러니까 경전에 없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각하고 그러면 그건 다른 개념이거든. 자, 구차재정이 말하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재정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삐디버부님, 이제 구차재정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좀 되시죠? 하여간 뭐 구차재정을 중심으로 설해지는 경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법회에서 1년을 훨씬 넘게 구차재정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여간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계 지어짐과 단계 지어지지 않음, 요 측면으로 구차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삼매에 대한 이야기, 경전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음모부님 요 부분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그러면 초선의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로 지혜도 그 번뇌를 부숴서 열반을 잃은 상태에서 2선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2선에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서 열반은 그 얘기는 길어요. 우리 저기 그 수행 지도가, 그 수행의 지도가 복잡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네. 저기 우리 이건 뭐 구차지정이라는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교리와 담마 위파사나, 법의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라고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와는 조금 다른 교리적 설명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지경 거쳐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질문해서 설명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기로 하고,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열반이 정의되는데 구차재정이라는 교리 위에서 열반이 설명되는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 무엇일까?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열반인데 이 열반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고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구차재정 가운데 열반과 관련된 경전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보여지는 것경 1번,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6번 경입니다. 도반이요, 스스로 보여지는 법,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법이라는 건 어때요? 법이 나 스물래 라고 자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설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 가지고 내 것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 사유 같은 거는 욕계 중생을 특징 지우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계 중생의 삶에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초선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 설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서 있는 자리가 중생들의 삶에서 이런 소유적인 사유, 소유적 삶을 다 벗겨버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삶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투박한 자리로의 초선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초선이라고 하는 개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 초선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초선이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초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선이라는 법 자체의 성질이 그 자기의 존재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니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 덮여가지고는 볼 수 없는 소유를 싹 걷어내고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산엄초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자.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 수준의 삶을 넘어서면 그때 내가 초성아 좀 드러나 보여주라 숨지 말고 이렇게 요청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그럼요. 자기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초선은 나는 숨은 거 아니요 이 얘기요. 나는 숨은 거 아니요. 나를 보려면 나를 덮고 있는 소유적인 것을 걷어내. 그러면 나는 보여. 나 숨지 않았어. 그냥 여기 있어. 지속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경전은 스스로 보이는 법이라고 말을 한 거고 스스로 보이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물론 욕계 수준의 다양한 것도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필요 없는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가면 이런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들이 생겨난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보여지는 법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초선부터 초선이라는 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토대로서의 초선이 있는데 그게 소유라고 하는 덧씌워진 것을 벗겨내면 스스로 보이는 그거야. 요렇게 초선이 스스로 보이는 법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경전은 이게 앞에 많은 경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싹 생략을 했지만 초선이 스스로 보이는 법이다. 제2선도 그렇다. 제3선도 그렇다. 제4선도 그렇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다 스스로 하여간 자기가 있을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보이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을 멸진합니다. 부숩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보이는 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스스로 보이는 건데 얼마만큼 스스로 보일까라고 하니 이렇게 단계 지어진 레벨을 얼마나 투박한지 요만큼만 벗겨내면 보이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벗겨내야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단계 지어진 영역을 말하고
마지막에 상수멸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는 내 뒤에는 더 없어. 이게 마지막이요. 단계 지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소유적 사유를 벗겨내면 초선이 되니까 그게 그때가 그 심하고 사가 드러나는. 주제를 넘어선 이야기는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그 구차재정 자체를 스스로 보이는 법이다라고 정의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보여지는 것경 2번. 안구 따라니까야 아흡의 모음의 47번 경자. 도반이요.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자, 앞에 스스로 보여지는 법 1번은 그냥 어떤 것의 목적 없이 그냥 존재 일반을 놓고 물어본 거예요. 스스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에서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구차재정을 놓고 이게 단계 지어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스스로 보여지는 건 2번은 그러면 스스로 보여진다는 것 중에 상카라 조건 지어진 거 말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랬더니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사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행복한 삶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열반이겠죠. 그러니까 초선을 가면 초선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짠디부부님 초선을 가면 우리 삶의 문제를 얼마만큼 제거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적어도 5가지 장애의 많은 부분을 제거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대표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단계에 지어진 열반을 말한다 하면 이건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의 삶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소유에 묶여가지고 소유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이 낮은 삶을 그러니까 낮은 삶으로부터 벗어난 욕계의 삶으로부터 해탈한 그 자리 욕계로부터 해탈한 그만큼의 행복한 삶 이것이 초선이라는 단계에 지어진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어서 이제 이게 다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제2선의 단계에 지어진 열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전에 이제 윤보부님 말씀하신 거지만 위탁과 위자라라고 하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삶의 영역에 따르는 부작용이 다 제거된 그런 만큼의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행복 요게 제2선이라는 스스로 보이는 열반 단계 지어진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의 단계 지어진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만큼 단계를 올라가서 마지막 상수멸까지를 가면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그 토대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어서 얻어지는 해탈 열반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 개념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어서 열반경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예 다른 수식 없이 열반을 딱 제시하면서 동일하게 초선부터 상수멸,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열반은 열반인데 어떤 열반이냐 하면 단계 지어진 열반이요. 그리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숨으로써 얻어진 이런 열반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전한 열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열반경이 나옵니다.
뭐 열반하고 반열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이거를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 경전들에서는 뭐 큰 차이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전한 열반이다라고 하면 뭐 그게 그대로 또 반열반하고 같은 개념이 될 거고. 근데 뭐 이건 어떤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반도 단계 지어진 것으로 해 9단계의 열반, 8단계의 열반, 단계 지어지지 않은 최후의 완성된 열반, 반열반이라는 이름으로도 동일하게 단계 지어진 8단계, 8개의 반열반,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전한 반열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반열반과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그건 뭐 좀 더 보기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파리니파나 석당 이렇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이제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데 아라함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그러했고 깨달았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해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이라는 것은 깨달음 이전의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몸이 있다라고 하면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들은 깨달음 이후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파리니파나 숙당 이쪽에서 보면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35세 부처가 되어가지고 열반을 실현한 그분이 80되어가지고 몸까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열반의 계로 자리를 바꾸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몸 때문에 따라오는 아픔이 없는 뭐 그 상태를 이제 보통은 이제 파리니파나 반열반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영역에서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불만족은 아직 있다. 그러나 아라한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까지도 완전히 해소된다. 뭐 이런 개념 열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열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열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계 지어진 일시적 열반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일시적 열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 어떻게 일시적일 수가 있을까? 짠 대부분님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 있다가 그 조건 상태가 해소되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뭐 해해탈 전 뭐 이렇게 그래서 상수멸의 그러니까 단계 지어지지 않은 거니까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우리가 심해탈 해해탈 사마타의 완성으로 심해탈하고 이탐을 완성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소멸함으로써 해해탈하고 두 개가 더해져야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잖아요. 여기서 일시적인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라는 것은 부동의 심해탈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뭐 사실 그러잖아요. 상수멸이라는 것도 어차피 토대기 때문에 상수멸을 성취했다라는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니까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이것도 부동의 심이탈이라는 완성까지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과정을 닦아가는 동안에는 상수멸에 들어있을 때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그러나 그 상수멸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매 내에서도 그러니까 삼매 내에서도 일시적인 열반이 있고
일시적이지 않는 산매 중에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일시적인 열반을 상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여기서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상수멸을 성취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수멸이 얼마나 수행력이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상수멸에 들어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상수멸에 들어갔다가 경에서 보면 내가 상수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거나 내가 지금 상수멸에서 나오고 있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알지 않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수행력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상수멸에 들어갔다가 그 힘이 약해지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수멸에 들어있는 동안은 단계에 지어지지 않은 일시적 열반이 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멸에서 나오면 그 상태를 놓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매에 들었을 때도 같은 예를 들어서 초선인 경우에도 초선에 들어가서 좀 초선의 수준에서 심화된 초선의 시간도 있고 맞습니다. 심화되지 않으니까 힘이 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흔들리는 경우가 네네. 있으니까는 맞습니다. 내에서도 구차 재정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나오는 한 가지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 머물고 있는데 초선보다 한 단계 아래는 뭐예요? 욕계잖아. 소유적 사유잖아. 소유적 사유가 초선을 들어 머물고 있으면 소유적 사유는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초선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차피 따지자면 삼매의 힘이 좀 약해지면 다시 나오는 한 단계 아래에서 소유적 사유가 밀고 올라오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 그거를 얼른 발견해서 소유적 사유를 밀쳐내고 초선을 유지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의 상태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을 때 이제 이선을 생각해. 이선을 생각해야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소의 경우인가? 소경에서 그 말을 해주죠. 그럼요. 그러니까 소경에서 이 아주 험준한 산을 소가 올라갈 때 앞발을 디디면 이 앞발이 완전하게 체중을 받치도록 확고하게 디뎌진 상태에서 뒷발을 움직여 나아가고 뒷발이 확고히 섰을 때 다시 앞에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가야 그 험준한 산을 소가 오르지. 이제 요 비유로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해주죠. 맞습니다. 이건 수행 가운데 이제 그런 하여간 대표적인 표현으로 한 단계 아래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제3선이다. 제3선에 들어 있는데 어느 순간 제2선을 특징 지우는 것으로 삼매에서 생긴 삐띠와 숙하죠.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목련 존재, 그러니까 마목갈라나 존재 같은 경우 당신이 수행의 과정에 있을 때 마목갈라나 존재는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한 단계 아래의 법들이 올라오는, 즉 삼매가 흔들리는 이때에 부처님이 신통의 힘으로 못 갈라나요? 초선을 유지해라. 못 갈라나요? 제2선을 유지해라. 이렇게 부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못 갈라나 존재는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차 재정에서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한 개념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이란 이 개념을 보아야 전체적으로 경전을 일괄성 있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 단계 아래의 상황이 일어나면 소경이, 물론 이제 소경은 초선과 제2선이라는 윗닦아 있고 없고만으로 이제 그거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한 단계 아래의 법들이 올라오는 지금 삼매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 잘 대응해서 유지하고 형성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구차 계속 삭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차려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럼요. 자기 초선에 있는지 제2선에 있는지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면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전이 수행을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경전을 보지 않고 수행을 한다면 내가 지금 삼매에 들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삼매에 들었다 해도 이게 초선의 상태에 있는지 제2선의 상태인지 제3선의 상태인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한 건지 우리 윤보부님 당신의 평정의 상태가 무서히 전환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사실일지 공부하지 않고는 자기가 판단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은 경전을 통해서 이 토대가 되는 삼매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않고는 내가 하는 수행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학과 수행이 함께하는 공부 그리고 교학에 근거해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중요합니다. 자,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열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경입니다. 도반이요. 지금 여기에 열반,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초선부터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반복적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하면 일단 구차 재정을 설하는 경전들이 열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는 일단 다 보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반열반이 무여의 열반이고 열반이 유여의 열반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무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 뭐 이런 개념들 자체가 사실 뭐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무언가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유여의, 무여의 이렇게 말할 때는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이 실현된 상태에서 몸이라는 저 한쪽 부분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를 놓아버린 것으로의 반열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유여의, 무여의 이렇게 열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단계 지연 얘기하고 있지만 열반은 열반인데 아직까지 뭔가 해결할 문제가 좀 더 남아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한테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답변. 그러면 유여 열반이 구차절까지 안 가고 밑에 걸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기 예. 아는 바로는 무열반은 열반을 성취해서 이제 반열반으로 돌아가신 상태,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내놓은 상태고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몸 아란 무여의 열반이 무여의 열반이 돌아가신 이후를 지칭한다라고 설명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약간 요 부분은요. 네. 사실은 뭐 이제 학계에서도 그 열반을 말하면서 이런 각각의 열반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부분은 제가 답변 아직 못 드립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구차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그러니까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좀 열반에 대한 이제 우리가 따지면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 직접적인 정의 다 보았고 구차재정과 관련한 열반 이제 오늘 다 보았고 그 다음에 가래의 소멸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 이 내용까지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용례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본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깨달음의 산물 열반. 예. 사실은 그림을 우리가 짠지바부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렸죠. 근데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반복하면서 열반에 대한 마무리를 한 10분 쉬었다가 하는 네. 거 같죠. 단계 지어진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지난번에 했는데. 그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그 방편으로 설하고 방편으로 설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거야. 저는 거기서 이제 윤독을 할 때 같은 건데 어디서 열반을 주었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열반은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틀려.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갓 아라한이 된 자의 해탈하고 아라한 된 지 80년이 지난 그 아라한의 해탈하고 이 두 해탈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거든. 그거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탈,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실현하면 그거는 갓 실현했든 100년 전에 실현했든 그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단계 지어진 영역의 해탈 그 열반을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탈 열반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저는 이제 신통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같다고 생각했고 마른 윗바사도 열반에 이룰 수 있어서 결국은 판매되지 않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통이란 이름으로 잘못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경전에는 경전과 다르니까. 네.